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름이 약간 끼었네요. 그래서 오늘 밭에 약을 치러 나왔다가 휴대폰이 마침 가지고 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잠시 뭔가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아직까지 작은 싹이 나와서 초라하긴 한데요. 요게 굉장히 엄지손가락 2개 정도 굴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잎이 있어야만 이제 새순이 돋아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묵은 잎이 없죠. 여기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더 안 보이나요? 여기도 요 작은 가지들이 나오고 있죠. 요런 부분요. 요런 부분에도 싹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부분에도요 싹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나무 잎은 없죠. 소나무 잎이 있어야만 싹이 돋는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잎사귀가 없는데 제가 따버린 거 아닙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싹이 돋고 있죠. 여기 싹이 돋고 있죠. 잎이 없습니다. 겉면에 싹이 돋는 거고요. 그래서 솔잎이 없어도 이제 싹이 건강하면 돋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 가지에 안쪽에 소나무 잎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이렇게 싹이 돋습니다. 여기 몸통에서도 싹이 나오고 있죠. 굵은 몸통입니다. 여기는 이게 오래전서부터 나온 거 아니고 겉면에 나오는 거 맞죠. 잎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잎이 없는 곳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주로 알고 계시는데요. 잎이 있어야 나온다는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잎이 없어도 전혀 안 나오지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잎이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싹이 돋았습니다. 여기도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돋았죠. 여기도 잎이 있어 이렇게 돋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전혀 잎이 없는 데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잎이 전혀 없어도 몸통에서 싹이 돋죠. 요런 데도 보시면은 새순이 몸통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보면 요 부분에 요걸 희생지를 끊어 버렸죠. 끊어 버리니까 이제 영양 건강 상태가 충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있는 데서 다 돋아 나옵니다. 다 잎이 하나씩 있어서 나오죠. 잎이 있으면 이렇게 100% 나옵니다. 다 나오죠. 그래도 어느 부분인가는 잎이 없어도 나옵니다. 요 부분은 잎이 없어도 나오고 있죠. 잎이 없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잘못된 그런 상식,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요 부분에도 싹이 돋았죠. 분명히 잎이 없습니다. 그래, 잎이 없는 데서도 틉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지의 안쪽 있죠. 이렇게 보면 잘 보이네요. 잎이 하나도 없지요. 여기 잎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눈이
몇 개가 트고 있죠. 예, 3개가 트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에요. 잎사귀 하나도 없는데 그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은 분명하죠. 예, 요 부분, 요 3개가 다 트고 있습니다. 예, 요 옆 가지에도 보시면은 잎사귀가 없죠. 예, 제가 따버리진 않았겠죠. 잎이 없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겉면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잎사귀가 있어야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를 때요, 요런 가지가 하나라도 남겨두고 잘라야 됩니다. 요 가지가 없는 상태였다면은 이제 이 싹들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일 상층 부위에 이렇게 가지를 하나를 남겨두고 이제 키를 바짝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키를 줄이면 되겠죠. 예, 요 가지도 보시면은 요 휘생지를 잘랐죠. 휘생지 자른 가 쪽으로 뺑 돌려서 아주 많이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뺑 돌려 나왔죠. 그런데 솔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솔잎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데 솔잎이 없는데도 나오죠. 아주 뺑 돌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가지를 아끼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이런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싹이 나오고 있죠. 요 싹이 이 나무 중에선 제일 중요한 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상층 부위가 되죠. 그리고 이런 긴 가지는 다 끊어버리게 되고, 예, 요게 이제 주관지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이왕 보시는 김에 뿌리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아주 굉장히, 요건 심은 지가 수년 돼서 많이 굵죠. 예, 이렇게 보시면 다 굵습니다. 예, 제 손으로 이렇게 2번 해도 안 감아지겠죠. 예, 다 이렇게 뿌리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예, 이런 데도 보시면은 휘생지를 잘라 버릴 때 이제 이렇게 긴 가지를 하나는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요 옆에 뺑 돌려 잘 나오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나무는 거의 가지 안 남기고 다 잘랐는데 많은 가지가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잘라도 나옵니다. 근데 그 자르는 시기는요, 요즘에 자르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이것도 뿌리가 굉장히 큰데요, 요즘에 자르면 안 되고 휴men기 상태에 있을 때 꼭 잘라야 합니다. 휴men기일 때만 나무를 꼭 잘라야 되시고요. 그런데 이런 나무를 보시면은 나무 가지를 많이 남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요 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 휘생지를 잘랐죠. 예, 필요 없는 가지를 잘랐고, 요 위에서도 이 큰 부위가, 요건 작년에 자른 것 같습니다. 예, 자르고 요 가지 하나를 남겨 놨었죠. 예, 요 부분 가지 한 개를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가지에서 수없는 싹이 나왔지요. 예, 이렇게 이 많은 싹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그 가지 하나입니다. 원래는요, 요 부분 하나입니다. 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많은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분재가 만들어지니까요,
이제 이런 건 심을 때는 요 가지가 많은 부위를 우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약간 구부려서 심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자른 자리에서 수도 없는 가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요런 거는 이제 아래쪽 잎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잎이 없으면 이렇게 충실하게 안 나오겠죠.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요, 이 몸통에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굵고 오래된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가지에는 잎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싹이 이렇게 돋아 터서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유는요, 이 우쪽 부분에 아주 긴 가지를 잘라 버렸지요. 이 큰 가지를 잘라 주니까 영양 상태가 충실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틉니다. 여기 이 가지를 안 잘랐어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 눈이 텄을까요? 요 잎도 없는 이 가지에서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요게 우위를 잘라 줬기 때문에 너무나 건강한 상태여서 세력이 왕성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요 싹 바로 위에 잘라 버리고 키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큰 가지를 많이 잘라 버리니까 수도 없는 가지가 아래쪽에서 이런 데서 막 자라지요. 물론 잎은 있네요. 요거는 잎이 있지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도 없는 가지가 솟아 나오고요. 그래서 가지를 아끼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나무도 그렇죠. 나무는 굉장히 굵은데요. 여기 잘랐고 여기 잘랐죠. 요 부분을 잘랐는데 이런 몸통에서 수도 없이 싹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산에서 캐오시던 하면은 이렇게 마당에 어디 정원에 심어 놓으셨다가 한 1년, 2년 정도 자란 이후에 이렇게 강정질 해 주시면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눈이 나옵니다. 그럼 키가 큰 나무라도 캐오셔서 이렇게 이 우쪽 가지를 잘라 버리면 되겠죠. 처음에는 요 눈을 조금 남기고 이제 잘랐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많은 새로운 눈이 많이 터죠. 그러니까 이 목대 부분이 좀 썰만하면은 어떤 나무가 됐건 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잎이 없는데 싹이 텄죠. 요 잎이 분명히 없는데 싹이 텄네요. 이렇게 싹이 다 텄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저희가 잘란 거 보십시오. 요거 나무가 별로 굵지도 않고 별 볼품이 없어서 요 눈 하나만 두고 여길 잘란 겁니다. 여기 자를 때 잎도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길 잘랐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그 눈 하나 남겨놓고 잘랐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요 가지가 이제 주관지가 될 거고 여기 끊어 버리고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나무도 한번 보시죠. 여기 굵은 가지를 잘랐죠. 위생지였을 건데, 근데 뭘 믿고 잘랐을까요? 요 눈이 지금 자라 나와서 그렇죠. 자라 올라오기 전엔 그 묵은 잎 몇 장밖에 없었죠. 그걸 보고 잘란 겁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만약에 요 눈이 없다면은 이 나무는 그야말로 아주 쓸 수 없는 나무가 될 정도로 키도 짧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더 키를 줄여서 가지가 있는 쪽까지 줄여서 만들기도 애매합니다. 이쪽은 이제 밖으로 뻗은 가지니까 또 필요가 없는 상태고, 요 가지와 요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너무 가까이 된다든가 그런 걸 잘못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제일 중요하지요. 요거 떨어지면은 이거는 상품성이 떨어지겠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 긴 가지들은 분재를 만들 수가 없지요. 이렇게 긴 가지들은 결국에 다 잘라 버릴 가지가 되고요. 몸통 쪽에서 짧은 새로운 가지들, 이런 걸로 분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무를 처음부터 많이 남기지 마시고요. 밭에서 캐서 화분에 화분에 올릴 때는 요렇게 장가지를 많이 받으시려면 화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아래쪽에서 잎이 있어도 잘 안 걸 거고요. 트긴 트지만은 덜 나오겠죠. 이런 건 잎이 있는 데서는 꼭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를 받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땅에다 심어 둔 상태에 첫 해나 2년만 두시면은 이렇게 이런 가지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서 캤던 자생 소나무를 캐오시던 이 가지가 아무리 멀리가 있더라도 이 아랫부분, 목대 부분이 좋으면은 캐오셔도 될 겁니다. 캐오셔서 이렇게 키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요. 잎이 없어도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면은요. 그렇게 하려면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지요. 이제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소나무는 습한 땅에 심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건조한 땅에 심어서 마사흙이라든가 그런 건조한 땅에 심어서, 물론 황토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잘 주시고 뿌리가 땅속 깊이 박은 이후에는 물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절대 말라 죽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멀리 뿌리가 갔을 때는 이제 건강해진 상태니까, 그럴 때 이게 가지, 멀리 간 가지를, 여기도 굵은 가지를 끊었지요. 끊게 되면은 이제 몸통 아래쪽에서 잎이 있든 없든 이렇게 많은 눈이 발생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잎사귀가 있는 데서 많은 가지가 터지요. 요 좀 길게 뻗어나간 가지를 자른 거죠. 자르니까 끝쪽으로 자라서 이렇게 쭉 쭉 뻗어나가는 가지를 잘라줬기 때문에 안쪽에서 새로운 잎이 이렇게 많이 트네요. 눈이 있는 곳엔 다 트는 거죠. 그리고 잎이 없는 데서도 틉니다. 요 부분도 잎이 없는데 트죠. 잎사귀 없습니다. 없는데 트고, 요 부분도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다 요 세 가지가, 새 눈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보였나요? 눈이 3개 나오고 있는데 싹이 다 돋았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30살 점서부터 이 분재 업계에 발을 붙여서 서울에서 2002년도까지 이제 서초구에서 했지만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런 걸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몸통에서도 싹이 트고, 잎이 없어도 싹이 트고,
입이 있으면 더 잘 트고요. 입이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30살 먹었을 때 그때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 종로서적이라든가 교보문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기술서적을 갖다가 많이 뒤져서 저도 책을 많이 봤는데요. 예, 이렇게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은 처음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물어보기만 하면 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남의 말을 부정하는 건 잘못된 것 같지만은요, 사실 이런 세세한 거 잘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요. 저도 서울에서 분재원 할 때는 이런 걸 몰랐다가 여기 2002년도에 음성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금까지 한 20몇 년 짓다 보니까 이런 걸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요. 어디 배울 때도 없습니다. 뭐 인터넷, 유튜브 다 해봐도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키워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이렇더라 하는 거를 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입 없죠. 요 부분요. 아래쪽 하나는 입이 있지만 위에 세 개는 입이 없죠. 두 개인가요? 아, 세 개가 나오는데 입 없어도 이 목질이 건강하면 나옵니다. 예, 너무나 긴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은 남들하고 대화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해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난다고 인사 말씀드리고 또 요걸 잠시 보시겠는데요. 아래에서부터 가지가 하나도 없죠. 싹이 하나도 없고 여기 싹이 있었는데 다 끊어버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곡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곡이 잘 들어갔죠. 여기 와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싹이 많이 돋아 나오고 있죠. 예, 그 가지만 금년 가을에 다녀벌릭은 이제 안 할 거니까 많이 길어집니다. 그런 걸로 수영을 잡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꼭대기 가서 이것만 있습니다. 그럼 요런 나무는 이제 현애로 심는다든가 화분에 이렇게 이 나무 모양에 따라 화분 선택을 해서 썰에 틀어서 심던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바짝 끊었죠. 과감하게 끊습니다. 굵은 부분은 다 끊어버리고 가시 몇 개 안 돋네요. 굉장히 초라하게 남겨놓고 끊었죠. 이렇게 나무는 많이 잘라줄수록 예쁜 나무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끊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 긴 가지는 끊어 버릴 거고요. 요 새로 나오는 가지들을 이제 가을철에 가서 초겨울에 가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이제 마치겠습니다.